UI UX는요, 오늘날 특히 그 대기업들이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토스를 살짝 말씀드렸는데 그 스타트업의 장점이기도 하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모든 거를 극대화한다. 자원의 효율성을 높인다. UI UX는요, 대기업분들을 만나서 특히 웹 말고 앱 서비스를 하다 보면요, 대기업분들을 만나면은 몇 가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대기업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모바일은 한정된 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안에 뭘 하나 만들려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뭐 A팀도 뭐 하나 집어넣고 싶고 B팀도 뭐 하나 집어넣고 싶고 C팀도 뭐 하나 집어넣고 싶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찌됐든 정치적인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가고 결과물은 조악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UI UX는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UI와 UX가 혹시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잠깐 준비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먼저 앞부분을 보시죠. 저랑 잠깐 퀴즈를 하는데 자, UI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왼쪽은 다들 저랑 퀴즈를 해보시죠. 맨 왼쪽은 뭘까요? 어떤 표시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도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도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도 아시죠? 그렇죠?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걸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는데 그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UI UX는요. 디지털 업계에서 표준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먼저 그럼 이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여기 계시는 분들 다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한번 꺼내 보시죠.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꺼내 보시고. 저는 갤럭시를 쓰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죠. 꺼내 보시면은 화면을 왼쪽으로 넘겨 보시죠. 그러면 쭉쭉쭉쭉 가다가 더 이상 화면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iOS 아이폰 쓰시는 분들 화면이 어떻게 되나요? 답을 안 하시겠지만 화면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튕겨졌다가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죠. 네, 아이폰 쓰시는 분들 오른쪽에 갤럭시나 안드로이드 탑재폰 쓰시는 분들 저와 함께 해보시죠. 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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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이 더 이상 안 넘어갑니다. 여기 분들은 튕기나요? 안 튕기나요? 안 튕기고 화면이 줄어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화면이 아이콘이 확 줄어들죠. 전체 화면이 쭉 이렇게 마치 스크린샷 하듯이 줄어들고요. 아이폰은 그게 아니라 고무줄처럼 튕깁니다. 그걸 그래서 아이폰에서 그걸 러버밴드라 그러죠. 고무밴드. 안드로이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역시 여러분들한테 마치 윈도우처럼 더 이상 화면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라고 창을 띄워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죠. 양쪽 다 특허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저 특허만으로도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될까요? 업계의 표준이 됐죠. 사실 뭐 여기 쓰진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 쓰고 있는 엄지, 좋아요, 페이스북이 표준을 만들었죠. 이거는 대체로 구글이랑 그 에어비앤비가 많이 표준을 만들어줬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UI UX는요 사실 아이디어 싸움이기도 하고 본인들이 그 업계의 표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서 굉장한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아이디어만으로도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게 이게 내가 무엇을 만드는 게 여의치 않다면 그건 사실 쉽지 않죠. 아까 러버밴드 같이 아이폰이랑 갤럭시 같이 그렇지 않다면은 간결하고 간편하게 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매우 큰 도움이 되고요. 이것만으로도 하나의 창업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의 장점은요. 아까 UI UX를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면 내가 기존에 있던 문제점을 개선을 해서 내 사업으로 만들겠다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구글 트랜슬레이트입니다. 제가 가져왔죠. 구글 트랜슬레이트.
예. 보시면은 왼쪽에 옛날 구글 트랜슬레이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뭐 왼쪽은 카메라 같고 가운데는 마이크 같아요. 이거 역시 UI UX의 그 인데 UI의 그 예시이긴 한데 맨 오른쪽에 지렁이 같은 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밑에 여기 뭐 카메라, 뭐 핸드라이팅이라고인가요? 네, 핸드라이팅, 뭐 보이스 이런 식으로 썼더니 실제로 구글 트랜슬레이트의 사용률이 25%가 상승했습니다. 네, 대단한 거죠.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이것만으로도 하나의 사업이 됩니다. 실제로 이거는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많은 사이트 가보면요 저한테 가끔 가져오거든요. 제가 뭐 모든 거에 대한 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여기 창업상학교 사이트는 저도 가입을 해야겠네요. 이 소셜 로그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안 돼요. 안 되는군요. 예, 이 소셜 로그인이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특히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요. 일단 가입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물론 그 개인 데이터에 대한 그런 약간 이슈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네. 제가 일하고 있는 지금 아산나눔재단도요. 그 사람들이 가입을 하면은 자료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이 로그인 사이트에서 많이 이탈을 하죠. 많이 이탈을 해서 지금 현재 소셜 로그인을 장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하면 너무나 간편하죠. 예. 그래서 이런 것 하나만으로도 실제로 이커머스에서는요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앱 서비스에서 아마 저한테 가장 UI UX의 최고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는 많이 활성화가 돼 있지는 않은데 물론 하이퍼커넥트라는 굉장히 좋은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매출은 사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많이 나와서요. 데이팅 앱일 겁니다. 예. 데이팅 앱은 극단의 효율을 하는 회사 중에 하나죠. 예. 사진 시각적으로 빨리 보여주고 그에 대한 결정도 빠르게 내리고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다음 걸 보여주고 틴더라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하이퍼커넥트를 인수한 회사의 그 핵심 사업입니다. 아마 매치그룹인가 그럴 건데요. 저는 UI UX 하시는 분들은 데이팅 앱을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데이트를 안 하시더라도 이 앱을 꼭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남자가 있죠. 이 여자분이 이 여자분 사용자를 이제 예시로 든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들면요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되고 마음에 들면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마음에 든다 안 든다를 스와이프 레프트랑 스와이프 라이트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저희가 구글링하다 이런 것처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순간 엄청나게 사용자가 증가를 하게 되고 사용자 편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모바일 서비스를 한다. 웹이라 그래도 중요하긴 한데요. 모바일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은 99%는 UI UX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개선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커머스에서 제가 얼마 전에 쿠팡 플레이를 저는 사실 얼마 전에 가입했습니다. 쿠팡에 가입을 한 적이 있고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저한테 쿠팡을 가입을 했더니 쿠팡 플레이에 특별히 가입을 할 게 없더라고요. 자동으로 연동이 되면서 가입이 돼버리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결제하실 때 한 번에 하실 수 있나요? 특히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 그거가 없으시다 그러면은 전환율이 매우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간편 결제 시스템을 나는 그냥 사업을 처음부터 이커머스를 하겠다 하셔도 되는데 간편 결제에 대해서만큼 포커스를 두겠다. 그것도 매우 좋은 아이디어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이 검색창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여기에 가져오진 않았는데 오늘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검색창이 상단에 있느냐 없느냐만으로도 엄청나게 개선율이 달라집니다. 이거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그 개발자분들이 특히 그러신데 특히 B2C 서비스 같은 경우는요. 개발에 몰입하다 보면요. 고객 경험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쪽에서는 기획자 혹은 여기에서 말로는 뭐 그로스 해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로스 해킹을 잘 하시는 분, 고객 경험을 어떻게든 최대화 편하게 해주는 그것들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왼쪽은 아마존에 썼던 고객창이 있고요. 오른쪽은 저희가 요새 보면 웬만한 웹사이트엔 다 처음부터 챗봇 서비스를 이제 달기 시작했죠. 기존에는 저희가 어디를 찾아가려면은 사이트 맵 가서 들어가거나 뭐 폴더 찾듯이 윈도우 폴더 터치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B2C 서비스, 특히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밑에 챗봇을 달기 시작을 했죠. 이게 전부 다 고객 경험을 위한 것이고요. 그 실제로 어떻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보여드리자면 먼저 나쁜 예시를 하나 했다면 저와 잠깐 퀴즈를 또 하나 보시도록 하죠. 우리나라 3대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서점입니다. 왼쪽은 예스24, 가운데는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교보문고. 예. 교보문고를 뭐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는 제 지인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교보문고를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오른쪽은 알라딘입니다. 알라딘. 자, 잠깐 졸린 눈을 비비시고 거의 끝나가니까 세 개의 차이점을 한 30초간 보시죠. 차이점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번 보시죠. 이게 어떤 상황인지 먼저 말씀드리자면 장바구니에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바구니가 제가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사지 않고 장바구니에 넘어왔어요. 그래서 장바구니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을 내려고 했으나 매출 기회를 놓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든 제가 들어왔을 때 저를 부여잡고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는 게 회사의 숙명이니까 어떤 차이점인지 한번 30초간 보시죠. 온라인에 계신 분도 한 30초간 보시죠. 차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제 이 슬라이드를 잠깐 정리하면서 저희 회사 직원분들한테 보여줬거든요. 어떤 게 제일 잘했냐 1, 2, 3등을 골라봐라 그랬더니 뭐 장난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운데 교보를 고르신 분은 창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우스갯소리 얘기했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제일 교보를 좋아합니다.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검색창의 위치가 다릅니다. 어떤 건 바로 검색을 바로 할 수 있게 해놨죠. 예스24, 알라딘, 그쵸? 그리고 검색창 가운데는 장바구니에 옆에 검색 아이콘이 있죠, 그쵸? 하지만 검색창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한 번을 더 클릭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고요. 왼쪽에 예스24, 오른쪽에 알라딘은 검색창 안에 심지어 광고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예, 뭐 이렇게 뭐 책을 사라 요새 잘 팔리는 거. 예. 그리고 우리 S24를 조금 자세히 볼까요? 아니 죄송합니다. 알라딘을 맨 오른쪽에 있는 알라딘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장바구니, 보관함, 구매함, 그리고 뭐가 있죠? 오늘 본 상품. 아, 실수했을 수도 있구나. 장바구니에 그냥 넘어왔는데 오늘 본 상품을 구매하려고 그랬는데 실수로 넘어갔구나. 제가 실제로 처한 상황이죠. 그럼 오늘 본 상품 바로 클릭하면 다시 결제를 해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밑에 뭐가 있죠? 할인 혜택도 있어. 빨리 사. 라고 얘기를 하죠. 네이버 페이를 광고하는 듯 하면서. 그러죠. 예,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실 요새 책 사는 분들은 책을 사시는 분보다 이건 약간 출판업계의 관행은 아니고 출판업계에 좀 이런 어디 퍼지지 않으니까 출판업계 분들이 얘기합니다. 예, 요새는 책을 파는 게 아니라 굿즈에 끼워서 책을 판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럴 정도로 굿즈에 대한 굿즈를 뭘 하냐가 굉장히 큰 마케팅 프로모션입니다. 그래서인지 밑에 알라딘 굿즈 3개를 땅 두었습니다. 그렇죠? 아, 굿즈가 이만큼 매력적이야. 책을 빨리 사거라 라고 또 호소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가 있나요? 장바구니에 보면 세 개 다 시각적으로는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예스24가 조금 아무래도 그림이 있는 게 편하니까요. 가운데 교보와 알라딘은 그림까지 해놨는데 뭐라고 써놨을까요? 알라딘 밑에 무이자 할부 안내. 야, 우리 무이자도 돼. 빨리 책 사. 오른쪽에 뭐라고 돼 있나요? 장바구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장바구니 이용 안내를 한번 클릭해서 문제가 있나 알아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에 보면 카트 사은품 결제 완료 이렇게 돼 있죠. 예스24는요. 가운데 교보는 일반 구매와 바로 드림이 끝이었습니다. 물론 밑에 뭐가 있기는 한데 그렇진 않죠. 자, 물론 제가 물어봤더니 구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약간 밋밋하고 여백이 미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업자의 관점이고 불특정 다수에게 어떻게든 이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매출을 뽑아내려고 한다 그러면 제가 답을 말하진 않겠지만 어떤 게 가장 좋을지 여러분과 저는 짐작을 같이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포인트는요. 여기 있는 몇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의 사업을 개선시킬 수가 있고 혹은 창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서점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알라딘의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싶어 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서점을 만들 수도 있고요. 나는 교보에 바로드림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교보는 이제 오프라인 서점이 있으니까요. 본인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하는 사업자라 그러면은 두 개를 바로드림은 이제 저희가 온라인에서 책을 사면요. 교보 문고 서점에서 제가 직접 받는 서비스입니다. 그걸 연계를 해서 내가 새로운 사업을 조금 더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개선점은 찾으면 끝도 없고요. 알라딘 굿즈를 예를 들어서 소비자의 고객에 맞춰서 조금 더 정교하게 하는 서비스를 할 수도 있겠다. 나는 굿즈만 파겠다. 책과 굿즈의 연관관계를 통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이게 되냐 안 되냐는요. 특히 B2C 쪽, B2B는요. 좀 업계의 관행이라는 게 있어서 그 관행을 따르는 경향이 있는데 소비자들은 그런 걸 따르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을 해보고 그 데이터로 결정을 내리는 게 정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역시 이거 한번 저와 또 퀴즈를 보죠. 왼쪽은 요새 또 주식 많이 하시죠? 네, 토스증권이고요. 오른쪽은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둘 다 각자의 영역에서 훌륭한 회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의 차이점을 보시죠. 또 무슨 그림 찾기 한 시간 30초 정도 해보겠습니다. 차이점을 찾으셨나요? 일단 물론 미래에셋증권도 이렇게 시각화를 해놓은 게 있죠. 일단 눈이 편한 까만색으로 한 게 전 좋았고요. 토스는 아시다시피 토스를 살려준 거는 대학생들이었습니다. 토스는 뭐 여러 가지 제가 마케팅 이야기는 뭐 여기서는 안 하겠지만 토스를 오늘날의 회사를 성장시킨 건 대학 20대, 30대, 특히 20대거든요. 그 무료 송금, 소액에다가 무료 송금이라는 여러 가지 혜택이 저해져서 그런 거긴 한데 토스은행도 생기고 토스증권도 생겼죠. 역시 주 고객을요 20대, 30대로 잡았습니다. 그 특징이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까만 화면이고 시각화가 돼 있고 마치 저희가 카카오톡 하듯이 오른쪽에 카카오톡 이름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이런 식으로 뒀고요. 저한테 가장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전 좀 외국 살다 와가지고 좀 한문을 어려워합니다. 한문을 어려워하는데 저도 주식을 가끔 보면은 이 말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매수, 매도 이게 파는 거야, 사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저도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20대 사용하는 말이랑 40대, 50대가 사용하는 말은 많이 다릅니다. 용어도 다르고요, 활용도 다르고요, 그리고 단어에 쓰는
그 풀이라 그럴까요? 다릅니다. 20대 30대는 매수라는 말을 거의 모릅니다. 매수라는 말을 저처럼 모릅니다. 저는 그만큼 어리진 않는데 왼쪽에 뭐라고 돼 있죠? 토스는요. 구매하기. 네. 실제로 이게 되게 큰 효과를 봤다라고 저는 좀 통해서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특히 앱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의 B2C 플러스 커머스까지 관계된 거라 그러면요. 저는 이 왼쪽에 토스 증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토스를 뭐 꼭 참고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어떻게 하면은 사용자들한테 최선의 결과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최적의 경험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제가 아까 혁신이라 그랬잖아요. 미래 에셋증권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를 폄하하는 건 아닌데 발명의 단계에서 머문 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발명을 가져다가 토스는 본인들이 혁신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발명은 정말 세상에 너무너무 많거든요. 여러분들 돌아보면 너무 많아요. 예. 이 의자의 불편함은 무엇일까? 뭐 이런 거부터요. 아니면은 제가 지금 중계를 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개선점은 무엇일까? 그런 걸 조금만 고민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발명을 혁신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